3학년 고전 읽기를 듣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영국입니다. 오늘부터 관동별곡 해석적기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핸드폰으로 제가 직접 해석을 적으면서 찍는 거라서 화면이 조금 흔들릴 수가 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동별곡이 길지만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해보는 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홈페이지 3학년 학습방에 이 관동별곡 해석 적기 활동을 올려놨습니다. 추후에 안내하겠지만 그것을 따라서 적어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려놨고요. 나중에 학교가 개학을 하면 그것을 적은 걸 갖고 와서 제출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는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수업을 들으면서 듣지만 마시고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같이 따라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해석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별곡을 첫 번째 부분은 서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사 부분은 서사는 시작이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시작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이 관동별곡은 크게 서사, 그다음에 본사, 그다음에 결사 이 부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사는 은둔 생활 중 관찰사에 임명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찰사는 직함이 되겠죠.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라는 그러한 벼슬 직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줄부터 이제 해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 등림에 누웠더니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고전 시간을 소리내서 읽으면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된다 했죠? 바로 해석이 됩니다. 강호의 병이 깊어서 등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 대숲, 중림은 대숲이 되겠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창평에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전남 담양 창평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창평에서 대숲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글씨를 잘 써야 되는데 글씨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서 죄송하네요. 그래서 잘 보이죠? 자, 이 구절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좀 몇 가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강호라는 단어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강호는 고전 시가에서 자연을 의미하고요. 이 공간은 속세라는 것과 반대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세는 정치, 벼슬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대부는 입신양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는 것을 속세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벼슬길, 정치의 길을 강호라고 봤는데요. 그 강호와는 반대는 속세의 길로 봤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것을 강호라고 했습니다. 그럼 강호의 병이 깊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또 있습니다. 천석고항, 그다음에 연하고질 이런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연하고질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병, 그러니까 벼슬길에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자연 경관이나 여러 가지 자연을 벗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는 것이겠고요. 그것을 병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나타낸 사자성어가 바로 천석고와 연하고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호의 자연 속에서 즉 창평에서 누워서 지내고 있었는데 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중림은 창평이라는 곳을 알려주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분이 전체를 이야기해주는 대유법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맞디시니 했습니다. 관동 800리에 되는 그러한 것을 맡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체가 있어야겠죠. 임금님께서 800리나 되는
강원도 관찰사로 맡기시니, 임명하시니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관동은 현재는 강원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 천령이라는, 조선시대 때는 천령이라는 지역의 동쪽, 서쪽, 북쪽을 따라서 고려시대 때부터 명칭을 정했는데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관서는 현재의 평안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북은 함경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동은 바로 강원동이 아니라 강원도죠. 강원도, 지금 현재 서울 옆에, 경기도 옆에 있는 강원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의 800리가 되는 곳에 방면, 그 길이가 되는 강원도 관찰사로 자신을 임명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쩌겠어요. 백수로서 살고 있었는데, 백수는 좀 그런가?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신에게 강원도 도지사라는 그런 직함을 내려줬죠. 당연히 임금에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 성은이야 가디록 만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수록 만극하다, 성은이 만극하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사극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신하들 두 마디만 하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때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성은이 만극하다, 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해석을 적어보겠습니다. 임금님의 은혜는 갈수록 끝이 없도다 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성자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게 별 성자인데 하늘에 있는 존재, 해, 달, 별, 주로 이러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임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기 때문에요. 이 별 성자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고전 시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본다면 강원도 관찰사로서 임명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은, 임명이죠. 받은 그것에 대한 감격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춤은 돌아들어 경해남문 바라보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연춤문은 경복궁의 서쪽 문의 명칭이 되겠고요. 경해남문도 경해루라는 그 어떤 건물의 남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즉 궁궐이라고 되겠습니다. 해석을 적어보겠습니다. 연춤문으로 달려 들어가 경해루 남쪽 문을 바라보며, 아마도 누굴 보겠어요? 임금님에게 절을 해야 되겠죠? 제수를 받아서. 벼슬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님을 바라본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 바로 임금. 대상은 임금이다. 사대부들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항상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특히 여기서 벼슬까지 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자, 하직고 물러나니 옥절이 알패셨다. 자, 하직 인사라는 말은 이별 인사죠. 하직하고 물러나니 옥절, 관찰사의 신표가 앞에 서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 하직하고 물러나니 관찰사의
쉼표가 앞에 섰다. 과신이 관찰사라는 것을 제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선시대에는 자기의 신분을 증명하는 게 저희는 지금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어떤 직원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때 당시에는 신표라고 해서요 나무에다가 혹은 어떤 그 벼슬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 물건이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면 이 사람이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냥 그 관청에 들어가려면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제지할 건데 이걸 보여주면 새로 부임해온 관찰사라는 걸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이제 옥절이 바로 그 신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강원도로 떠나야겠죠. 강원도로 어떻게 갈까요? 네, 걸어가거나 말을 타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차를 타고 하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원도는 산으로 구성되어 있죠. 경기도에서부터 서울에서 한양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여정이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평구역 말을 가라 흑수로 돌아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평구역 여기는 양주, 현재는 양주라는 지역인데요.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그래도 벼슬 관찰사나 되니까 이제 말이 지급됐겠죠. 자, 흑수는 지금의 여주입니다. 여주로 들어가니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평구역과 흑수는 바로 지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교술갈래인 여러분 기획문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획문에 여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가잖아요. 지금 공간의 이동이 아주 짤막하게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평구역에 말을 타고 가서 흑수로 돌아 들어간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지만 이 여정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압축해서 요약해냈다고 여정을 간단하게 그죠? 여정을 요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악은 여기로다 라고 하고 있네요. 섬강은 원주에 있는 강이랍니다. 그래서 섬강, 즉 원주, 섬강이 어디인가? 그래서 티악은 치악산 역시 원주에 있다고 합니다. 치악산이 여기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원주를 가장 대표하는 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디로 갔어요? 양주에서 여주를 돌아서 삼강을 건너서 원주로 돌아가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명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정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은 바로 강원도 관찰사 부임에 대한 여정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